자, 2021년 국가직 7급 기계공작법 가책형 문제풀이입니다. 자, 판재 성형 중 전단 가공이 아닌 것은, 자, 우리 프레스 가공에는 전단 가공이 있고, 그 다음에 굽힌 가공이 있고, 압축 가공이 있지. 그치? 이 프레스 가공이 결국 판재 가공이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판재 성형 가공이니까 이 전단 가공이 종류 7개가 있었지. 자, 전단 자르는 거, 두 개로 나누는 거를 분단, 끝을 일정한 모양을 자르는 걸 뭐지? 노칭. 자, 이제 우리가 디퍼 드로잉을 만들었을 때 용기의 가장자리를 다듬는 게 뭐였지? 트리밍이 있었지, 트리밍. 그 다음에 펀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블랭킹. 그리고 마무리하는 공정이 뭐지? 세이빙. 그 다음에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렌싱이라는 게 있다, 렌싱.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거는 전단도 되고 굽힘도 된다 그랬지. 그래서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일단 보기 중에 찾으라면 디퍼 드로잉은 뭐야? 이연 맺는 용기, 그러니까 인발에 속하지. 특수 인발. 전단은 아니지. 우리 디퍼 드로잉 이연매 없는 자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 소재를 앞에서 봤을 때 이거를 다이에 넣고 이거를 프레스로 누르면 이게 이런 모양, 즉 이연매가 없는 용기 제작에 사용되는 게 뭐지? 디퍼 드로잉이지. 전단 가공이 아니지. 그래서 인발 가공이다. 1번이다. 자, 블랭킹, 트리밍은 아는 거고 렌싱이 좀 특별한 건데 렌싱은 이런 거야. 렌싱은 자 전단을 한 다음에 일부분 전단을 시켜서 다 빼내는 게 아니고 요 부분 좀 잘란 다음에 어느 정도 굽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렌싱이란다. 렌싱은 이제 전단도 되고 좀 잘라낸 다음에 잘라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굽혀 놓은 형식을 렌싱이란다. 그래서 렌싱은 전단도 되면서 굽힘도 되는 거다. 전단이 된 다음에 굽히는 거 정확하게는 되죠. 자, 재간법 중 이연매에 없는 재간을 제작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진신원주법은 어떤 거야? 진신원주법. 진신원주법은 이게 진신원주법이지. 진신원주법이니까 이게 그 원심 그 주형틀이 돌지, 그지? 돌고 센물을 부으면 이 원심력에서 센물이 이제 바깥쪽으로 채워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옆에서 본 거고 제품을 이렇게 놓는 거지. 이연매가 없는 거에 만드는 게 진심 원심 주조법이 있고, 그 다음. 자, 이거는 만네스만인데, 만네스만은, 자, 이 한봉에 열을 가한 다음에 펀칭 롤러를 돌리면서 이 신봉을 밀면 이게 이제 이 봉이 안이 이게 뚫리니까 바깥쪽에는 연매가 없는 거지, 그지? 이게 만네스만 아변법으로 연매가 없는 용기 제작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맨드릴을 이용한 압출인데, 자 이게 맨드릴이야. 그럼 우리가 이 전방 압출을 통하는데 이 맨드릴을 미리 해놓으면 이 소재가 빠져나가면서 이 중공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관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다. 그러면 또 연매가 없는 용기 만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냉간 롤러 성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냉간 롤 성형은 뭐냐니까 이런 판재를 롤러를 통해 통과시키면 이런 판재가 있다가 끝부분에는 이런 만일에 내가 딱트를 만든다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은 쭉 말려 들어가면서 위에 부분은
이연매가 생긴다고. 알겠지? 그럼 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쭉 롤러를 통해서 끝부분에는 말려 들어가는, 끝부분이 이렇게 했던 게 끝부분에는 롤러 통해서 쭉 가면 끝에 이렇게 말리는데 위에 부분에는 이연매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연매가 생기는 거는 어느 거야? 이연매가 생기는 거는, 자, 랭간 노을 성형은 뭐다? 이연매가 생기는 성형이다.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거니까 답은 4번이다. 자, 3번. CNC 공작기기 서브기구 제어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찾으래. 옳은 거. 반폐쇄로 방식은 뭐였지? 반폐쇄로 방식. 스테먼, 그지? 반폐쇄로 방식이라고 했지. 스테먼. 제어 모터, 서브 모터 정확하게는. 서브 모터에 뭐가 달렸어? 엔코더가 달렸지. 펄스가 직접 결제되고 검출기와 피더, 이 검출기가 뭐야? 엔코더고, 서브 모터 엔코더가 있지. 그리고, 이 제어된 거를 피드백 장치가 있지. 위치 검출 센서를 사용해서 오류 검출해서 이 오류를 넘어가면 다시 앞으로 보내는 피드백 장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검출기도 있고 피드백 장치도 있다. 그럼 1번은 틀렸다, 그죠? 옳은 거 찾아냈네. 배루프 시스템은 뭐였지? 폐쇄로 방식이었지.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는 뭐였어? 어디에? 테이블에 뭐가 있지? 엔코더가 달렸지. 위치 검수 센서. 테이블에 엔코더라는 위치 검수 센서가 있고, 그치? 지령한 펄스가, 제어 모터에서 지령한 펄스가 직접 기계에 전달되고 검출기 위치 센서와 비교하여 그 편의량을 피드백한다. 그치? 엔코더도 있고, 피드백도 있다. 답은 2번이네. 자. 게루프 시스템은 뭐가 없어? 위치 검출 센서가 없지. 센서 엔코더도 없고, 피드백도 안 되지, 그지? 대먹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게루프 시스템은 정밀도가 가장 낮다. 낮다. 그래서 정밀한 공작기 사용되지 않는다. 게루프 시스템은 테이블의 위치를 직접 검출하여. 이거는 뭐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야? 테이블의 위치를 검출하는 거는 뭐다? 그러니까 배루프 시스템. 폐쇄로 방식이었지? 배루프 시스템이다. 답은 2번이네. 브로치 및 브로치 머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브로치는 이게 브로치지. 구멍 내면에 이런 브로치를 통과시키면 이런 제품이 얻어지겠지. 스플라인 처음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통과시키면 이런 중공 제품에 이 브로치를 통과시키면 이게지. 결과물은 스플라인 홈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단 공구를 만다고 1회 통과시키지. 1회. 그치? 이거를 여기에 1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죠? 단인 공구가 아니고 뭐지? 다인 공구지. 날이 많잖아. 그지? 답은 1번이네. 생산성 이거 저작성 가격이 공구가 왜 비싸? 저작 공구가 이게 하이스피드 스틸이지. 우리나라 지수교육이고 고속도가 이제 고속도가 이 공구 전체가 고속도니까 비싸단 말이야. 우수한 표현 정도와 치유 정도를 갖는다. 대개 브로치 모신 공작물에 대해서 브로치를 당긴다. 가장 오지 않은 것은 어느 거다? 다인 공구다 그랬지. 단인 공구가 이건 뭐다? 다인 공구다. 1회 통과시키는데 1회 통과시키는 거. 됐다. 그래서 됐다. 금속 재료의 소성 가공 시 소재의 온도에 따른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냈네. 열강 가공은 냉각 가공의 제품의 치수정도가 높다. 자,
열간 가공은 열을 가한 다음에 냉각이 되면서 수축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지 않다. 정확도가 낮다. 제결정 온도 이상으로 했다가 가공하면 이제 냉각이 되면서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간 가공은 시정도가 낮다, 알았지? 냉각 가공에 비해. 열간 가공은 금속의 제결정 온도 이상으로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공이 이루어진다. 답은 2번이 옳은 거. 자, 냉각 가공은 열간 가공에 비해 소재의 성형을 비는데 필요한 동력이 크지? 왜 커? 열간 가공이 동력이 작게 들겠지, 그지? 그럼 그래서 어떤 걸 꽂힐까? 이거 위치를 바꾸든지, 그럼 이것만 하자. 그러면 냉각 가공은 열간 가공의 소형을 피는데 필요한 동력이 크다. 그치? 열간 가공이 동력이 작게 드는 거지, 그지? 열을 많이 가는 거니까. 자, 냉각 가공은 제결정 온도지.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거다. 맞는 것은 2번. 그냥 주는 문제네, 이거는. 자, 철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순철은 상온에서 용륜까지 세 가지 다른 고용체의 상을 가진다, 그죠? 자, 우리 순철, 911, 1394. 그치? 그럼 여기 A3 변태, A4 변태, 순철의 용융점 1538도씨.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우리 상온에서부터 여기까지는 900도씨까지는 요 이하는 액체니까 의미가 없지. 그럼 요 이하는 고체잖아요, 그죠? 그치? 그럼 여기는 뭐야? 순철은 여기는 뭐지? 알파철, 여기는 감마철, 여기는 델타철. 알파 페라이트, 오스테라이트. 이게 잘 아는 거지. 델타 페라이트. 세 개의 상을 가진다, 그죠? 맞는 편이고. 스테인리스가는 일반적으로 크롬을 함유하지, 그지? 크롬을 주로 13% 이상 들어간 거는 스테인리스 강의를 한다, 그죠? 내식성. 그래서 내식성이다, 그죠? 해주철은 연성이 낮은 지성 재료다, 그지? 근데 엔진 블록이 왜 사용돼? 감쇄능이 있어서 사용된다, 그죠? 맞지? 자, 가단주철은 단조가 가능하다는 주철은 용융금속을, 자, 이게 아니고, 용융금속이 아니고 뭐지? 자, 백주철을 장시간 열 처리해서 뭘 만든다고? 단조가 가능한 걸 만들지, 그지? 틀린 것은 4번이다. 틀렸고. 자,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금속의 강화 원리는, 자, 미세 입자를, 전위를 이동을 마다. 전위는 디스로케이션. 그지? 전위가 디스로케이션이지. 원자의 별이 다른 상태로 되는 거, 다른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디스로케이션. 그러니까 원자의 별이 이동을 방해하는 거를 이동을 막아 금속의 강도 경도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자, 이게 뭐야? 석출경화다, 그지? 석출경화. 침입형도 있지, 그지? 어쨌든, 가프와 BPN 구조로서 강도를 넣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원래 원자 구조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뭐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공원을 비워줄 수도 있고, 그지? 한쪽이 들어간 거지, 그지? 그래서 비철금속 가는데 사용되고 열처리 방법이다. 시호경화라고 한다. 답은 이거고, 표면경화법은 뭐지? 우리 경도 증가시켜 주는 거지. 표면에 그래서 물리적 방법이 화학적 방법이 있지, 그지? 쇼피닝 같은 경우. 이건 변형경화는 가공경화다. 가공경보다 가공의 강도가 증가되는 거.
고용체 강하니까 어떤 원소를 첨가해야 되는 거지, 그지? 원소를 첨가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답은 1번. 석출 경화에 대한 설명이다. 자, 금속 재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탄소강은 탄소 함유량이 증가되어서, 자, 우리 탄소 함유량이, 탄소강에서 함유량이 많아서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었지. 너무 중요하지. 탄소 함유량에 따라 증가하는 거. 집에 강도가 들면, 처음에 저항하다가, 비열하게 만다고 항복한다. 이렇게 외워야 되죠, 이제. 그럼 따르는 게 있지. 강도가 증가되면 경도 증가되고, 치성이 증가되지. 치성이 증가되니까 충격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고, 강도, 경도가 증가되니까 단단해지니까 연성이나 전성은 작아지지. 그리고 우리 FV 상태도에서 액상선, 용융점이 계속 낮아지지. FV 상태도 용융점이 낮아진다. 뭐 이런 거 테스트 알았지? 그리고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가벼워지지. 가벼워지니까 뭐지? 비중이 작아진다, 그죠? 이런 것도 있었다. 증가하면 강도는 증가되지. 연성은 감소되는 거 맞지? 1번 틀렸네. 알루미늄은 가벼운 비철급수로, 자, 가벼운 거 맞지? 알루미늄은 비중이 얼마? 2.7이고, 열 전도성, 열은 구금알, 알루미늄은, 그치, 열은 구금알 외워야 된다. 열 전도성은 뭐다? 알루미늄도 높지? 열이 잘 통하면 전기도 잘 통한다, 알았지? 열이 잘 통하면 전기도 잘 통한다. 우리 다음으로 뭐가? 구리가 전기에 잘 통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전원 구금알, 그런 거 있지. 어쨌든, 비슷하니까. 자, 티타늄은 우수한 비강도. 티타늄은 뭐지? 비중이 4.5지. 비중이 4.5인데도 철에 비해서 우리가 비중에다가 뭐지? 인장 강도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인장 강도라도 철의 비중은 얼마야? 7.8인데 티타늄은 가벼운데도 인장 강도가 크니까 비강도가 우수하고 부식에 잘 견딘다, 그죠? 그래서 우리 비철 금속 중에서 가장 내시성이 우수한가 하면 티타늄이다. 그래서 우리 어디 사용돼? 인공치아라든지 인공뼈 이런 데 사용되지, 그지? 답은 3번이네. 자, 순수구리는 전기저항성과 열전성이, 자, 전기저항성이 낮지. 그래야 전기가 잘 통하니까. 그 다음에 열전도성은 높다, 그죠? 열은 잘 통하고, 구리는 전기도 잘 통한다. 전기가 잘 통한다. 말은 전기저항이 작다. 그치? 그럼 열전도성은 전기가 잘 통한다. 열도 잘 통한다. 열전도성도 크다. 잘 통한다.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전기저항성은 낮는 거는 맞는데, 열전도성은 높다, 그죠? 틀린, 맞는 거는 3번이다, 그지? 자, 연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강을 연삭할 때는 연마입자 재료로 이렇게. 자, 강을 연삭할 때는 알루미나를 사용한다. 알루미나게 사용한다. 답은, 그럼 탄화규소는 주로 언제 써요? 우리 알루미나계가 있고 탄화규소계가 있지, 그지? 그래서 탄화규소계가 있고 알루미나계가 있는데, 탄화규소계는 뭐가 있다? 그냥 탄화규소, 녹색 탄화규소, 그치? 그 다음에 알루미나, 화이트 알루미나, 이런 게 있었지, 그지? 그래서 주로 이거는 뭐라고? 강을 한다고, 강.
알겠어? 그럼 이거는 그냥 탄화 규소지. 이거는 주철할 때 쓴다, 그자? 그치? 이거는 주로 뭔데? 우리 초경합금이라든지 유리 이런 거 가공 때 사용했었지, 그지? 이 알루미늄은 주강, 그냥 강이지. 그 다음 주강, 이거는 뭐야? 스텔라이트라든지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이런 거, 그지? 스테인리스강 이런 거 사용했었지. 스테인리스 강이니까 중강계지, 그지? 그래서 주강, 스테인리스 강 종류다. 틀린 것은 1번이네. 옳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인데, 강을 연석할 때는, 탄화 규소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네. 사용하지 않지.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강을 연석할 때는, 이거 맞는 표현이지. 옳지 않은 것에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다. 않는 것이 좋다. 이거 맞는 거지. 그럼 강을 연석할 때는 연석입자로 뭘 사용한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주로 뭐라고? 알루미늄하게 사용한다. 그자? 맞는 표현이다. 않는 것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자? 그러니까 탄화 규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자? 탄소가 있으니까 안 좋잖아.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재료 제거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큰 입자를 숫도를 사용한다. 맞지? 입자가 커야 많이 깎아질 거니까. 그치? 표면 거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입자의 숫도를 사용하는 거 맞지? 그치? 이거는 고운 입도 사용하는, 거친 입도 사용하는 거고, 입도로 얘기하면 뭐 돼? 이거는 입도가 큰 것, 이거는 입도가 작은 것. 그렇지? 우리 24, 60, 240 외워야지, 그지? 어쨌든 맞는 표현이다. 자, 무른 금속, 약한 금속을 연삭할 때는 자, 작은 입자, 우리 작은 입자 다시 이거 해볼까? 24, 60, 240. 자, 이거는 입도지, 입도. 64 메시. 메시지, 메시. 입도다, 입도. 그럼 이거는 입자 크기 크다. 이건 입자 크기가 작다. 작다. 그래서 이거는 거친 입도. 여기는 중간 입도. 여기는 고온 입도, 여기는 매우 고온 입도.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매우 고온 입도를 쓴다고 해서, 자, 공구 다듬. 그치? 그럼 공구는 단단한 거잖아. 그죠? 단단한 거. 공구. 그 다음 다듬 연사. 깨끗하게 하는 거. 강도, 경도 큰 거. 큰 밀감의 연사. 알겠지? 접촉 면적이 작을 때. 작을 때 사용하잖아. 그럼 반대지. 그러면, 무리 입도를 사용할 때는 큰 입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이게 입자가 크니까. 이거의 반대니까. 그러면, 무른 금속을 사용할 때는 큰 입자와, 무른 등급이니까 뭐야? 자, 우리 이 등급은 뭐지? 결합도를 얘기하지. A쪽으로서로 연한숫돌, Z쪽으로서로 경한숫돌. 이거 알았잖아. 그럼 연한숫돌을 언제 사용한다고? 단단한 거 할 때. 그치? 자생작용이 잘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자생작용 일어나니까. 그럼 A쪽으로 올수록 뭐지? 연한숫돌 쓸 때는 뭐지? 강도, 경도 큰 거지. 그러면 연한숫돌을 사용할 때, 이제 연한숫돌은 강도가 큰 거, 그러면 경한숫돌을 쓰는 거는 뭐지? 무른 재료지. 연성, 전성 큰 거.
자, 그러면 물은 재를 연석할 때는 자, 입자의 크기가 큰 거를 사용하고 어떤 게 물은 재르니까 경한 등급. 둘 다 틀렸다, 그죠? 답은 4번이다. 자, 10번. 기어 호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겠네. 호빙이지, 호빙. 호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호빙은, 일감은 제자리 하전. 그럼 호브라는 공구가 있지. 여기에 이제 기어 이빨 모양들이 있는 거야. 그럼 호브라는 공구는 뭐지? 회전하면서 이송되지. 이 공구지, 공구. 호브라는 공구는 회전되면서 이렇게 이송이 되지, 이송. 자, 호브와 공작물 소재의 회전 운동과 함께 직선 운동도 필요하다, 그지? 이렇게 오는 거니까. 맞고. 호빙에서는 여러 개의 날이 소재와 맞물려, 그지? 여기에 날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죠? 소재에 맞물려 가공된다, 맞지? 그럼 이거는 제자리 지정하고 이게 쭉 내려오면서 가공되면 이 모양대로 이빨이 가공되는 거야. 이거 기어 모양이 가공되는 거다. 호빙 가공에서는 이에 정확한 치수를 위하여 기어 소재가 각 지형 가공 사이에 분할되어야 돼. 이거는 뭐지? 호빙이 아니고 밀링에서 우리 분할 장치 했었지, 그지? 밀링에서 뭐다? 밀링의 분할 장치. 그러니까 윌워커형이라든지 신티네이터형이라든지 브라운 사프형이라든지. 그래서 이 3번은 밀링에 대한 설명이다. 밀링에서 우리 분할 장치를 사용해서 기어 가공할 수 있었지, 그지? 분할할 수 있잖아, 분할. 자, 기어 호빙은 총형 밀링보다 높은 생산, 그치? 총형 밀링은 뭐야? 기어 모양 같은, 이걸 우리가, 이 뭐였어? 이 성형 가공이지, 성형 가공. 그래서, 기어를 깎는 공작 기계는 뭐다? 성형은 주로 이게 호빙 머신이잖아. 그래서, 밀링에서 기어의 이해 모양 같은 가공으로 하는 거는 정밀도 좋지 않고, 폼이 그치 안 좋았잖아. 그래서, 기어 호빙에 있으면 높은 생산 속도가 가능하다, 맞지? 3번은 밀링에 대한 설명이다. 그치? 자, 11번. 원형이 완전히 앉게 된 숫돌을 진호로 만드는 거. 숫돌의 모양 수정이 뭐야? 트루잉이지, 트루잉. 진원이 아닌 것을 드레스라는 공구를 사용해서 숫돌의 모양 수정하는 거는 뭐다? 트루잉이지, 숫돌의 모양 수정. 드레싱은 새날 형성이지. 글레이즈는 날 무딤 현상이지. 자, 로딩은 눈 매움 현상이지. 눈 매움 현상이다. 그러니까 입자나 우리 숫돌 3대 구성 요소 입자, 기공, 결합제인데 그 기공의 칩이나 연삭 가루가 채워지는 현상이 로딩이잖아. 숫돌의 모양 수정은 트루잉이다. 자, 사형 주조의 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축 공간의 용탕을 보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자, 수축 공간의 용탕을 보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우리 앞탕부라는 게 있지. 드셈물이라고도 하고 피드라고도 하죠, 그지? 같은 말들이 이게 다. 자, 그리고 이 라이저는 뭐지? 샘물 저장소지. 그러니까 피드 아니면 이제 라이저. 근데 우리가 작은 주형에서는 라이즈가
이 앞탐구 역할을 한다고 했지, 그지? 샘물 저장소. 샘물 저장소, 용탕, 샘물 저장소. 이번이다, 그자? 코 포인트는 뭐야? 부목이죠, 부목. 부목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야? 모형에 설치하지. 자, 주입구 게이터, 탐구. 샘물바지, 탐구. 자, 탐구. 그치? 러너. 이게 뭐지? 게이터. 이는 샘물 이동하는 경로지, 경로. 그치? 자, 답은 2번.